책 읽어드립니다. 별. 이 이야기는 내가 르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나는 홀로 푸른 풀밭에서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약초캐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 주위에서 숯 굽는 사람들의 거무튀튀한 얼굴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산 아랫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일마다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산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라든가 어린 머슴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모자가 언덕 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랫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영세를 받았다든지 누가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집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얘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인근 4마일 주변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의 파티에 자주 초대받고 야외에도 많이 나가는지 늘 변함없이 아가씨를 찾아오는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산속의 양치기 주제에 그런 일들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나이는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그렇게도 기대하던 보름치의 식량이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에 늦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서 심한 소나기가 퍼부었기 때문에 나는 길이 좋지 않아 노새가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자 드디어 하늘이 말끔하게 개고 온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의 좔좔잘 소리와 함께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나타난 것은 머슴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아가씨가 버들바구니 사이에 몸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 때문에 아가씨의 뺨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슴아이는 알아 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고 없어서 대신 아가씨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어졌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꽂은 꽃 리본과 화사한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차려입은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기보단 어느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봐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내려가 농장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는 언제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인들에게는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으스대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만은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가씨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고는 신비스럽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더러워질 것 같았는지 아름다운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곤 양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내가 자는 곳과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구식 엽총 등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가씨는 마냥 즐거운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 가엾어라. 늘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다니 참 따분하겠네. 뭘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짓궂게 질문을 퍼부어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애인이라도 종종 올라오니?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거나 산 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에스테렐의 선녀 모습일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쁜 미소를 짓는 아가씨야말로, 유령처럼 왔다가 서둘러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나에겐 에스테렐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어, 목동.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